대회 요약을 지금까지 이제 네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앞부분은 반복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1회 EOF 대회는 2020년 11월에 있었습니다. RCC에서. 대상은 젊은 경제학도, 청년 기업인, 젊은 체인지메이커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주체는 거기 이탈리아의 아시시 교구, 가톨릭 교구고요. 그 다음에 아시시 당국, 그 다음에 이제 아시시의 세라핌 천사 교육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중증 장애 청소년을 위한 복지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모임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경제 EOC도 공동 주최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지금 현재 교황님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젊은 경제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지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실현해보자. 그런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 젊은이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다. 2019년 5월 2일에 편지를 보내신 게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2019년에 그렇게 2020년에 만날 계획이 있었는데요. 3월에.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돼서 온라인으로 하게 됐고요. 1회 모임을 그리고 2회 모임도 역시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2회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던 2회 EOF 대회 작년 10월 2일에 있었던 대회의 일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주로 학술적인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EOF 대회에서 나왔던 학술적인 내용들을 먼저 전해드렸고, 오늘은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런 어떤 영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좀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간 시적이고, 예술적이고, 좀 약간 문학적이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젊은이들의 경험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가 막 처음 시작할 때, 이 젊은이가 이제 이 무대 안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프란치스코 성인을 대신해서, 하나의 시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알려지지 않은 부유함이라고 하는 구절을 반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 알려지지 않은 부유함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온통 단순했어요. 우리는 젊었었고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했지요.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 꿈 중의 꿈이요. 모든 것은 단지 아름다움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프란체스코 성인의 삶을 이렇게 시적으로 요약합니다. 가난한 이들, 나병 환자들, 배고픔, 궁핍들, 길거리에서 자는 것, 추위. 나는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오직 아름다움과 빛을 기억할 뿐이에요. 빛과 아름다움. 집더미와 외양간은 왕들의 궁전보다 더 아름다웠지요. 가난, 그래요. 가난은 기억해요. 가난만이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문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 알려지지 않은 부유함이요. 꿈 중의 꿈이요. 지극히 숭고한 가난이요. 그것은 온통 아름다움이며 고통의 어두움을 전부 뒤덮는 하나의 빛이었어요. 전부. 또 다른 젊은이가 이제 이어갑니다. 지극히 숭고한 가난이요. 지극히 숭고한. 그 가난만이 지극히 높아서 하늘도 볼 수 있었죠. 우리는 그 하늘을 보았어요. 그 하늘은 너무도 경이로웠답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특히 가난 자체를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사랑했지요. 하지만 오직 프란치스코만이 그렇게 가난 자체를 사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사랑했죠. 오직 프란치스코만이 그렇게 가난 자체를 사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아름다움이 보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정배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단지 아름다움이었어요.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프란치스코의 영성의 핵심인 자유, 가난과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자유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가벼워진다는 것, 헐헐 날아오를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진다는 것. 그리고 말로 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삶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그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의 문제, 시각의 문제였다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였다. 처음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보았고 상처를 보았고 비참함을 보았을 뿐인데 프란치스코는 다른 것을 보곤 했어요. 그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도 더 이상 멈추지 않았어요. 네, 이제 이 젊은이가 시를 읽고 나서 이제 이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 장소는 몬테 프루멘타리오라는 곳이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곡물더미라는 뜻이고요. 중세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서 곡물과 종자, 기타 물품들을 나눠주던 곳이었습니다. 15세기 말에 태어나서 그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에 의해서 확산이 됐고요. 16세기, 17세기에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그런 예술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성인과 동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오늘의 경제 문제를 프란치스코의 영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고 하면서 그날 그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40개국에서 그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제2회 EOF의 즈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이미 개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남미와 유럽 각지에서 이런 행사들이 있었고 아프리카, 인도, 필리핀 등지에서도 이런 EOF 관련 행사들이 있었고 이날 전 세계가 같이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런던에 있는 한 EOF 젊은이 그룹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영국에 있지만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모인 EOF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는 여기 글로벌 지속가능 연구소 관계자분들과 함께 그 EOF 12개 빌리지의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영국의 EOF 그룹의 젊은이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EOF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장소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인 잉글랜드 은행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런던 한가운데 있는 어느 성당의 지하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된 증권거래소,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15분 거리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계 금융의 심장부에서 새로운 경제를 논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영혼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발표한 젊은이가 동양계 영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EOF는 젊은 예술가들한테도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여기 보이는 멕시코의 한 화가 젊은이인데요. 잉그리드 비살두아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이 4시간 동안 행사가 펼쳐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혼자서 뒤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 끝날 때 어떤 그림인지 이제 완성해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이제 축사를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아시시 교구 이제 주교님이죠. 그 주교님 말씀을 이제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세라핌 천사교육원의 원장 프란체스카 디 마울러 원장의 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 환영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세라핌 천사교육원이 뭘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합니다. 그 중증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복지 시설인데 이탈리아 전역에서 이제 활동을 해왔고 지난해 2021년이 설립 15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배척받는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이런 우리 활동의 모태를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건강. 오늘도 이제 오늘 참가자 중에 한 선생님이 이제 그 장애인 복지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런 그 건강 복지 서비스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모든 이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발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건강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뭐 동물, 환경의 건강, 민주주의의 건강, 인간의 건강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건강만이 존재할 뿐이다. 즉 통합적인 건강이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위한 건강이 없다면 그 누구를 위한 건강도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젊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시 성프란치스코가 지녔던 그 미션과 동일한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가 이제 어느 날 그런 꿈결 같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예. 가라 프란치스코야, 가서 네가 보다시피 지금 폐허가 되고 가고 있는 나의 집을 재건하라,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근처에 그 다미아노 성당이라고 이제 폐허가 되어서 무너져가고 있던 그 성당을 다시 이제 돌을 들고서 이제 돌로 쌓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가 손으로 지었던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세교회가 여러 어려움으로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무너져가고 있었죠. 그런 교회 자체를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상징적인 그런 미션이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가십시오. 가서 지금 폐허가 가고 있는 우리의 집, 우리의 집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제의 패러다임일 수도 있고 오늘날 지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신뢰한다고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격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사를 하신 분은 교황청 인간발전부라고 그러죠. 원래 그 전체적인 명칭은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인간발전부라고 하고요. 거기에 인터림 세크리터리라고 임시 비서직을 맡고 있는 알렉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님입니다. 이분은 이웃이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큰 인사를 전하고자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교황님 매우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여기서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EOF 젊은이들에 대한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 프란치스코 교황의 꿈이 실현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마워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무대가 바뀌고 이렇게 한 젊은이가 등장해서 그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죠. 시몬 웨이유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1930년대 중후반에 아시시를 방문하고 나서 편지를 읽어줍니다. 신부님한테, 프란치스코의 신부님한테 보낸 편지였습니다. 신의 하늘 신부님, 저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 이 가난의 영성은 한순간도 저를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37년 아시시에서 이틀간 매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프란치스코가 자주 들러 기도했다고 하는 경탄스러운 순수미가 돋보이는 12세기 건물 산타마리아 안젤리 성당에 자유롭게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저보다 더 위대한 어떤 존재를 느끼면서 제 생애 처음으로 무릎을 꿇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이유가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주 들렸던 이 성당에 들어가서 뭔가의 그 기운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 무릎을 꿇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젊은이들이 다시 프란치스코의 지극히 숭고한 가난이라는 개념을 떠올립니다. 이제 사회자 젊은이가 한 얘기인데요. 이 지극히 숭고한 가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EOF의 핵심 개념이고 이것 때문에 지극히 숭고한 경제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경제를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은 또 다른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가난에 대한 그의 광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여전히 영감을 불러일으켜주고 도전들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적인 이런 구절인데 이것이 각자에게 이제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영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3회 EOF 대회도 대회 내내 이 영감을 가지고 이걸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발표를 해주는데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남미의 젊은이들이 서로 함께 협력해서 이제 실현시킨 한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두 가지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탈리아와 브라질 그리고 아프리카 잠비아의 합작인데 자신들의 얘기로 이제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목이 잠비아의 모든 학교의 컴퓨터들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뭐냐면은 그 EOF 잠비아에 속한 한 젊은이가 요청을 했어요. EOF 이탈리아의 한 젊은 컴퓨터 공학자한테 잠비아에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예. 잠비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예.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브라질의 한 젊은 경제학도 이제 또 다른 남미의 또 젊은이들이 기금 모금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제 밑에 보이는 게 잠비아의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잠비아 젊은이 패트릭이 말합니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UF 대회에 젊은이들을 초대하셨을 때 새롭고 거대한 변화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루카 이 젊은이를 만났을 때 잠비아에는 컴퓨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위한 강좌 프로젝트를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젊은이 루카가 말합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컴퓨터 공학 대학 학사 과정을 마치고 석사 과정을 하기 위해 스위스에 왔습니다. 패트릭, 이제 잠비아의 젊은이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패트릭이 처음 설명했을 때 저는 제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임을 인식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이입니다. 라이사, 남미의 젊은인데요. 저는 이 계획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참여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숭고한 목표를 지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현재 이 프로젝트 팀에서 가장 어린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같이 협의해서 온라인 컴퓨터 강좌를 학생들을 위해서 열기로 했고요. 10개월간의 준비를 차곡차곡 해서 마침내 이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이 수많은 어린이들이 컴퓨터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EOF 팜인데요. EOF의 그 여러 행사들이 이제 그 국제 대회에도 이제 지역별로 여러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EOF 정신과 농업 분야에서 각종 농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농장을 세계 각지에 확산해 보면 어떨까 하는 프로젝트가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EOF 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시범 농장, 데모 팜을 통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내고 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특히 여성 그 사업가들의 생계를 개선해주고 또 아프리카 에코시스템을 보호하면서 이런 그 여러 사업 경험들을 축적하고 실현해서 나이지리아의 다른 여러 지역의 농장들로도 확산하려고 합니다. 이 에코팜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에도 퍼졌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한 젊은 농업인은 저의 꿈은 배고픈 이들에게 양식을 주고 산림 환경을 보호하고 이제 우리 가족 단위의 농부들에게 농사 짓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소득을 창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의 현실을 보면 농업 생산 방식은 그 관행이 땅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저는 거슬러 가고 싶었고 EOF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언적 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믿으며 세계 각지의 EOF 팜들과 연대하여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여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이것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션을 마치면서 그 옥스퍼드 대학 빈곤 및 인간발전계획연구소 소장 사비나 알카이아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경제학자 혹은 경제인, 즉 청년 기업가로서 이 경제가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번영과 행복이라는 심오한 측면에서도 해낼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큰 그림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니콜라스 스턴이라고 하는 유럽 경제협회 회장인 2009년도에 했던 연설을 인용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이 경제학의 거인들이 지금까지 놀라운 방식으로 경제의 여러 부문들에 대해서 아주 통합적으로 잘 표현할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경제학의 그 주류 경제학은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은 이게 조그만 아주 세밀화된 분야들로 쪼개지고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전문화된 그런 작은 분야들로 축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우려를 표명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프란치스코의 경제에 참여하는 젊은이 여러분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실질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행복의 경제학을 추구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경제학이 더 이상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 앤서니 애킨슨의 말을 또 인용하는데
많은 경우에 정치학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번영하고 구체적으로 행복해질수록 돕는 방안들을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전달 능력이 되게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 지금 나라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재정 억제 정책을 쓰려고 하죠. 이제 임박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경제와 윤리가 굉장히 함께 가는 그런 조건이 마련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윤리적인 바탕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제 EOF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여러 성부적인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르티아 센 같은 경제학자가 경제 성장을 최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최대화해야 한다. 이런 이론을 이제 줄곧 이렇게 주창해 오고 있죠. 그리고 경제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최대한 번영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는 행복을 측정하는 것인데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곤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차원적으로 측정을 하는 이런 분야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경제학이 축적해 놓은 여러 가지 수학적인 도구들을 이러한 행복의 다차원적인 측정, 빈곤의 다차원적인 측정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분야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특히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신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적인 것,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영성 등 삶의 다른 측면들이 중요함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제학이 혁신될 수 있고 혁신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OF 여러분의 작업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길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즐기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비나 알카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밖에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